벌면 집주인 거, 잃으면 내 손해. 계약은 법적으로 상호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내 돈을 못 받는다. 이거는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계약 불이행이고 법적 책임이 따라야겠죠. 1번 내 돈 1억 4천. 아직 전세 사기까지는 아닌데요. 전세 사기 당한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서 눌러앉았다,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지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월세보다 싸서 돈 좀 아껴보려다가 굉장한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일주일 남았는데요, 임대인에게서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입자를 받아서 전세금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공실이 많아서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소 변경 요청도 하셨었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사정은 이해하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 기한을 정해달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함이 큰 상태입니다. 왜 전세를 했나 후회도 되고요. 2번 미심쩍은 주소 변경 요청. 사실 중간에 주소 변경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대출 심사를 받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건물이 하나 있으니 그쪽으로도 혹시 주소를 옮겼다가 대출이 나오면 다시 주소를 옮겨줄 수 있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차권 순위가 밀려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못 옮겨드릴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주소를 옮겼다면 대출을 받으시고 그 아래로 제 임차권이 들어갔겠죠. 후순위로 밀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참 차분하게 하셨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을 돌려받으면 정말 상관없는 이야기지만요, 건물주분은 그거 아셨을 텐데, 물론 그럴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이사해주겠다는 제 선의를 임차권을 후순위로 밀 수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부탁하셨다는 게 현재 상황이랑 좀 겹쳐져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3번 전세금 미반환 대처법. 일단 전세 만료 2달 전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하면 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저처럼 전세금을 만료날까지 못 받을 것 같다면 이제 법적인 절차를 슬슬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1번 내용 증명 보내기. 정식으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2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법적으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3번 전세금 반환 소송.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사를 갔다면 법정 이자로 5%를 받고 이 반환 소송을 해서 이기면 12%의 법정 이자를 받게 됩니다. 정말 바라건대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다른 집을 알아보기만 하고 아직 부동산을 찾아가거나 적극적으로 이사를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선의로 이렇게 한다고 협조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임대인분이 이제 건물에 같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못 준다고 들어놓으실 것 같진 않은데요. 문자 답장이 안 오니 참 불안한 날들입니다. 이렇게 불안한데 전세를 꼭 해야 했나 싶은 마음입니다. 4번 전세의 위험성. 전세를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파트를 2억 주고 샀는데 전세를 내줘서 전세금 1억 5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5천만 원을 주고 2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죠. 아마 아파트가 오르겠지라는 생각일 겁니다. 아파트가 올라서 2억 5천이 됐다면 집주인은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번 거니까요. 근데 아파트가 떨어져서 1억 5천이 됐다고 해봅시다. 이게 역전세인 건데요. 그러면 집주인은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순자산이 0원이 되는 거죠. 아파트가 오르면 세입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를 담보 삼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올랐으니까요. 근데 아파트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리스크는 온전히 세입자가 집니다. 만약에라도 집주인이 배째라고 들어누우면요, 세입자는 반환 소송을 해야겠죠. 집주인이 파산을 하면 그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로 넘어온 그 물건을 봅시다. 그러면 가치는 떨어져서 1억 5천인데 거기에 전세 1억 5천짜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0원짜리 아파트를 얼마에 사가려고 할까요? 다행이라도 낙찰이 되면 새 집주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 주면 또 소송을 해야 되고요. 낙찰이 안 되면 그냥 그 집을 제가 사던지 거기 평생 살아야겠죠.
그리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없어져서 이사도 못 갑니다. 이게 맞는가 싶은데요. 벌면 집주인 거, 잃으면 내 손해. 여러분도 전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번, 월세의 설득력. 전세라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만 기형적으로 존재합니다. 전세는 월세에 비해 싸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나라 월세가 실제로 비쌀까요? 그래서 각 나라들의 최저시급과 월세를 좀 러프하게 비교해 봤습니다. 서울이 37% 수준으로 일본 다음으로 낮습니다. 도쿄, 오사카와는 비슷한 수준인데요. 보증금만 보시면 이게 아주 기형적입니다. 평균이 30개월치를 받고 60개월치를 받기도 합니다. 특이한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전세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이겠죠. 다른 나라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영국은 5주치, 독일은 3개월치, 그리고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투자 리스크를 세입자가 같이 떠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월세로 좀 가고 보증금도 낮춰서 가야겠다고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전세의 문제점은 명확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서 세입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점점 월세로 이동하는 추세가 커지고 있고 저도 제 일이 되어 보니까 이게 참 피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전세라는 게 비용이 싸긴 하지만 그만큼 기형적이고 리스크를 나눠진다는 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가 리스크 알고 전세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계약은 법적으로 상호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내 돈을 못 받는다. 이거는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계약 불이행이고 법적 책임이 따라야겠죠. 이런 식으로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 사기가 없어지기를, 제가 전세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기를, 싸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점, 정답이 아니라는 점, 전세를 선택하시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돈 1억 써천 연락은 없네. 계약 끝났는데 돈 못 주면 전해. 벌면 니꺼 잃으면 내 손에. 이게 맞아 전세 다시 한번 생각해.